다시 할게요. 그리고 어떻게 가죠? 학번이 아니지 수험번호를 입력.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애완동물 전공하고 있는 단지 엄마 윤소연입니다. 저는 20살 동물보호 전공 아메 누나 임다희입니다. 축산계열 양돈양계 전공 2학년 김주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축산계열 양돈양계 전공 김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암대학교 스마트 원예계열 스마트팜 전공 1학년 전주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언니, 여기 나 왜 부른 거지? 네, 오늘 여기 왜 오게 되셨죠? 너가 날 불렀잖아. 언니가 날 불렀지. 너가 날 불렀지. 어?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는요. 저랑 똑같은 꿈을 꾸고 있는 분들과 또 연암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은 저희 예비 후배들을 위해 축산계열을 준비하고 계시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면접 준비하시기 막막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과의 특별함을 알리고 그리고 저희 과를 오고 싶어 하시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더 좋은 꿀팁을 저희가 이렇게 꿀팁을 꿀팁을 알려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받습니다. 저희가 면접을 보면서 느꼈던 경험 같은 것들을 담아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꼭 봐주세요. 저는 원래 다른 학교를 다니다가 전공이 맞지 않음을 느끼고 휴학을 한 다음에 크게 고민을 했어요. 나에게 맞는 전공이 무엇인가. 그 와중에 제가 키우는 강아지 개털을 기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은 좀 더 행복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애완동물 전공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학교 수시박람회랑 입학설명회를 와서 학교를 직접 둘러보고 시설을 보고 여기서 내 꿈을 다시 이루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연암대학교 애완동물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인문계랑 관련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약간 저희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 사료를 저희가 만들어 보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강아지들 잘 먹는 모습을 보니까 또 뿌듯하기도 하고 또 사료에 관심이 많아져서 다양한 동물들의 사료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여기 지원하게 된 것 같아요. 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인 농업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농업이나 농장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가장 미래에서 중요한 거는 인간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거든요. 그 먹을거리를 개발하는 게 바로 농업이고 그 농업을 제가 직접 하고 싶어서 스마트팜 전공이라는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동물에 관련된 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고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는 학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특성화고 축산경영과를 나와서 더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지원하게 되었거든요. 이게 많이 왔었는데요. 뭐 자기소개라든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조금 생각해보고 특성화고 나와서 좋았던 점은 축산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그 자격증 서류를 내니까 교수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봐주셨었어요. 저는 인문계라서 되게 축산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막막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인터넷을 엄청 찾아보고 제가 생각하는 질문들을 써봤었어요. 홈페이지에서 어떤 교수님들이 이 학교를 이끌고 계시는지를 먼저 보고 교수님들이 쓰신 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고 이 교수님들의 생각이 어떤지 어떤 학생을 뽑겠다 이런 걸 생각을 먼저 해보고 내용도 같이 공부를 해서 면접에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예전부터 계속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그 봉사활동을 한 거를 면접에서 말을 하기도 했고 학과에 대한 그런 자잘자잘한 정보들이 홈페이지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들 읽으면서 면접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입시를 준비할 때도 연암대학교에 바로 홍보처에 연락을 했어요.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한 점 그냥 다 물었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SNS로 선배님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선배님들이 받았던 예상 질문도 받고 또 학교 입시 설명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한테도 면접 예상 질문이라든지 더 궁금한 점을 들어서 준비하면서 잘 면접을 마쳤습니다. 저는 면접 준비할 때 홈페이지 아까 많이 보냈다고 했는데 학교에 오면은 뭘 하고 싶냐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홈페이지 봤던 과목 하나를 딱 집어서 이 과목을 배워서 어떻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느낀 점에서 제가 더더욱 결심을 했다 이런 식으로 면접에서 이어서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자기소개랑
여기 왜 지원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나왔었고요.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에 대해서 예상 질문을 생각을 해왔었는데 진짜 면접 볼 때 물어보셔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퓨마 초롱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초롱이가 탈출을 해가지고 이걸 사살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사살한 게 옳았느냐 아니었느냐 본인의 견해를 이야기해주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기소개랑 나의 장단점? 특성하고 나와서 했던 것들? 그런 걸 면접 질문을 예상해서 답변을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오니까 장단점이라던가 그런 질문 없었고 기본적으로 자기소개 그리고 제가 자격증 있었던 서류를 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선배님이 주셨던 질문은 그거였어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나 굳이 왜 연암대학교를 선택했는지 정도였는데 제가 당시 받았던 면접 질문과 비슷해서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분들은 예의 바른 걸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의 바른 행동 꼭 지켜주시고요. 교수님들이 질문을 하시면은 너무 부정적이나 수동적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축산 계열이니까 연암대학교 말고도 다른 학교로 지원한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다른 학교 언급이라던가 막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양돈장이나 우사, 막 양계장 이런 곳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쪽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생각하고 오시면 부정적인 대답밖에 안 나오시니까 너무 안 좋게 생각하고 오시지만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하고 싶은 게 생겨서 그걸 면접에서 말을 했거든요. 면접을 할 때 양옆에 친구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없이 면접에 들어온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면은 면접에서 교수님들 눈에 그게 보이나 봐요. 아주 명확하게 전 완벽하게 이 길입니다. 이게 아니어도 제가 이걸 하고 싶어서 이 학교로 왔어요 라는 거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왜 이걸 하고 싶은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네? 사실 자격증을 갖고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필드에 있다가 오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만심을 갖고 이걸 갖다 으스대듯이 얘기하지 않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요. 이건 경험을 했다라는 거에 중점을 맞추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상으로는 스마트 원예 계열 인원이 많아서 한 이틀 정도 인원이 나눠져서 면접이 진행됐었던 것 같아요. 저기 앞에 있는 실내 운동장으로 가게 되실 거예요. 실내 운동장에서 학번을 학번이 아니지 수험번호를 입력을 하셔가지고 축산계열 강의동에 오셔서 하게 되는데요. 먼저 축산계열 강의동에 오시면 면접 도우미 학생들이 수험표를 나눠줄 거예요. 그 도우미 친구들 따라서 2층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가죠? 안내하는 도우미 분들이 계세요. 도우미 선배님들 안내 받고 되게 편하게 면접장소 도착해서 긴장 하나도 없이 이제 그 제출한 서류들을 이렇게 도우미 선배분들이 받으셔서 제출한 순서대로 저희가 면접을 보게 될 거예요. 현장에서 팀이 짜지고 그 현장에서 들어가는 교실이 정해져요. 면접에 들어가는 인원은 5명이었고요. 교수님분들은 3-4분 정도 앉아 계셨습니다. 4명에서 5명씩 조를 짜서 불러요. 그래서 내려가면 대기하는 의자가 있는데 거기서 앉아서 기다리다가 교수님들은 2명에서 3명 정도, 보통은 3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3대5 또는 2대5로 면접이 진행되고 면접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리더라? 보통은 3분에서 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질문을 하실 때 물어보시면 앞에 친구가 답변을 할 때 짧게 하는 친구 되게 많은데 똑같이 짧게 하지 말고 처음에 준비한 대로 대답을 하신다면 그게 되게 좋은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이 어떤 책을 쓰셨는지 알아보고 그 책을 보면은 교수님들이 어떤 사람을 뽑고 싶어 하는지가 보여요. 그리고 저는 이제 퓨마 질문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어디에서 나올까요? 뉴스. 그쵸.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너무 심오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가볍게 이제 공부를 하면은 면접 질문에 대응할 때도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제스처를 가장 중요시 했던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제스처가 있고 없냐의 차이는 정말 다르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말을 해도 이런 손 제스처나 아이 컨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욱 전달력도 빠르고 보기에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인문계 고등학교 나왔고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조금 더 축산에 대해 공부한 것 뿐이니까 너무 자만심? 이런 건 갖지 말고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 뭐 여기 학교 들어오면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등등을 예상 질문을 준비를 해왔었는데 예상 질문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생각 정리도 잘
되다 보니까 면접 당일날 그 예상 질문 외에도 다른 것들에 대해서 잘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준비를 하신다면 축산에 관련된 공부도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 맞아. 그리고 홍중석 교수님 학과장님 꿀팁도 있었어요. 만약에 면접을 보다가 말실수를 했어. 내가 말을 절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걱정하지 말고 손을 들고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교수님들이 제발 당부하셨던 거. 그 질답지를 적을 때 이쁜 글씨로 적어야지 교수님들이 한 번이라도 질문을 더 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모두 다 이제 질문지 적을 때 글씨 이쁘게 좀 적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정도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미용을 하겠어! 난 미용 자격증이 있어! 이런 게 아니어도 저희 학교 충분히 지원하시고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사실상 면접 때는 태도를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면접 지원을 내가 이 구역 최고다. 내가 여기서 제일 잘 나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입시 준비하시면은 같이 수업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많으니까 내년에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애완동물 전공의 단지 엄마 윤소현, 저는 동물보호 전공의 아메 누나 임다희였습니다. 저는 축산계열 양돈양계 전공 2학년 김주희. 축산계열 양돈양계 전공 김아현이었습니다. 스마트 원예계열 스마트팜 전공 1학년 전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험생분들 화이팅!